자, 개념 익힘 2번 풀어볼게요. 개념 익힘 2번 풀어보세요. 개념 2번 풀어봐. 시연아. 확률 밀도함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전체 넓이가 1. 그게 끝이에요. 전체 넓이가 1. 이것부터 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전체 넓이는? 전체는 밑변은 10이죠. 높이가 B인가? 높이가 B. 그렇게 곱해주면 돼요. 얘가 1인 거야. 얘가 1. 그럼 B는 얼마예요? 5분의 1이네요. 이제 A를 이제 구하면 돼요. A는 이제 이걸로 구하는 거죠. 이 넓이는 2분의 1. 밑변이 A고 높이가 B거든요. 즉 2분의 1 A 곱하기 5분의 1이다. 얘가 얼마래? 5분의 1에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A는 얼마다? 4다. 그래서 A랑 B를 구했으니까 답을 하시면 되고 겁나게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지? 쉬워요. 쉽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293쪽에 개념 익힘 3번 해볼게요. 나머지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개념 익힘 3번 풀어봅니다. 개념 익힘 3번. 확률 밀도함수가 안 주어졌어요. 그죠?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림은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다만 요 조건이 있으니까 사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으로 너희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사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만 그려주세요. 마음대로 그리시고 요 조건들 만족하는 거 찾는 거야.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그렸어? 지어가? 그려.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리라고.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려.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려. 이렇게 그릴래. 상관없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야. 사에 대해서 대칭이기만 하면 돼. 아무렇게나 그려. 아무렇게나. 직선으로 그려도 되고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일단. 너가 fx구나. 그냥 마음대로 그린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 걸 잘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아하니까 2에서 4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2고, 0에서 2까지는 왼쪽인데, 0에서 2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편의상 이 넓이들을 이렇게 그냥 미지수로 잡으세요. 넓이를 A, B라고 해요. 넓이들.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두라는 거예요. 이걸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이렇게 두라고. 그럼 관계식이 나오겠죠. A는 3, B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그치? 근데 자, 여러분 얼마겠어요 여기? A 더하기 B는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당연히. 전체가 1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2분의 1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1 빼기 B를 여기다 넣어. 2분의 1 빼기 B. 그래서 이제 B가 구해진다. 그럼 넘기면 B는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8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일단 오면 돼.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3과 4 사이의 넓이를 알려줬어. 3과 4 사이, 요 넓이가 16분의 3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근데 A 전체 2에서 4까지가 8분의 3이라며. 그러면 요 왼쪽 부분은 당연히 얼마겠어? 16분의 3이. 여기도 똑같이 16분의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5에서 6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5에서 6인데 아마 여기가 6일 테니까 5는 여기 있겠죠. 근데 좌우가 똑같이 생겼잖아.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으니 너도 16분의 3이구나가 최종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 약간 그냥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뭐 그림이 막 복잡해 보인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풀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할 수 있겠지? 괜찮다. 이거 할만하다. 선생님 요 밑에 뭐가 어려워 보여. 아니야 밑에도 되게 그냥 할만해. 풀어봐야 돼 너희가. 풀어보고 다음 주에 질문을 받아줄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294쪽 294쪽에 개념 익힘 4번을 볼 건데요. 자, 개념 익힘 4번을 볼 건데요. 개념 익힘 4번은 거기 보면 5회의 독립시행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중간에. 왔어요? 독립시행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얘는 기존에 이제까지 풀던 거랑 조금은 다른 문제야.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5회에 독립 시행에서 A가 발생할 횟수를 확률 변수 X, Y라고 하자 그랬나요? Y라고 하자고 써있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이항분포죠. 이거 그냥 이항분포인 거야.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항분포예요, 그냥. 그럼 이항분포니까 얘 y가 뭐를 따르겠어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5, 확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것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얘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는 거야, 앞에. 요 확률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A가 발생한 확률이 P의 0에서 2분의 3까지 확률이니까 fx가 있고 확률 밀도 함수야. 얘가 9분의 2인가요? 9분의 2x. 자 이렇게 되어 있고 9분의 2x, x가 뭐 0에서 3 이렇게 되어 있고 A가 발생한 확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에서 3분의 3까지 확률 요것만 요거 넓이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요 넓이 계산을 하시면 얘가 구해진다고. 그러면 평균이나 뭐 이런 거 무조건 구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하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건데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알려준 것만 달라지는 거야. 넘어가도 될까? 괜찮아? 괜찮아요? 규리만 괜찮아? 응? 응. 자 그러면은 됐어? 응. 나머지도 다 독립시가 이항분포와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안 풀리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줄게. 네, 여기까지 풀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95쪽에 보세요. 거기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 그 다음 페이지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 페이지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나오죠? 여기가 전부 다 교육과정에서 배제가 됐어요. 버리는 거야.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 세 쪽 있죠. 거기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초록색 거기 안 해도 됩니다. 버리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인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 언급만 할게요.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우리가 통계를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지? 통계 첫 시간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중학교 과정인 도수분포부터 출발했어요. 물론 도수분포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도수분포, 이산확률 분포, 이항분포, 지금 하고 있는 이름이 연속적 확률 분포예요. 오케이? 자, 이 앞에 네 가지는 전부 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원들이에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별량 곱하기 확률에서 다 더한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 NPQ 이걸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다. 그러면 이 단원의 연속적 확률 분포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뭐 하고 있는지 평균 분산 구한 적 없어요. 확률만 계속 구하고 있었잖아. 넓이가 확률이다 이러고서는 확률만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평균도 구하는 게 이번 목표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거든요. 평균?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정의가 내려지냐면 일단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평균이죠.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평균이라고 이제까지 배웠잖아. 그러면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 맞거든요. 이대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이놈은 확률 계산을 할 때 정적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확률이 정적분이었잖아. 넓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의 정의역이 a에서 b라고 이게 전체 정의역이라고 쳐볼게요. 그때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한 다음에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확률에다가 평균 별량 x를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이걸 뭘 어떻게 뭐 시그마를 쓰나? 아니야, 시그마 못 써. 왜냐하면 x가 실수야, 연속 변수란 말이야. 시그마 따위를 못 써요. 근데 사실은 이 인테그럴이 시그마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원래 인테그랄의 실제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예요. 리미트 시그마. 그러니까 얘가 합이에요, 합.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확률 변수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럴을 써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놈의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의 정의입니다. 분산의 정의도 이 비스미로 해야 뭐 적분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왜 교육과정에 배제가 되느냐? 당연한 거 아니야? 적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잖아. 적분을 못 한다니까. 우리 적분을 이게 봐. 얘가 보통 1차식이죠. 우리 계속 얘는 직선이었잖아. 1차 함수에다 얘 곱하면 2차 함수를 정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수투를 아직 수투 배우고 나서는 적분할 수 있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목이 구분돼 버려가지고요. 수투를 배우고 나서 확률을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별개로 돌아가요, 과목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이 아니야. 지난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뭐 평균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쉽지만 이거는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네 어차피 적분 못하니까 수투 배우고 나서는 할 수 있지만 못하니까 그래서 뺀 거예요. 분산도 뺀 겁니다. 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빠진 거다. 정의는 이렇게 된다. 오케이? 평균을 왜 안 구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서 언급했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 필요 없어서 X 친 겁니다. 몰라도 돼서 안 푸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원래는 구할 수 있으나 안 구하는 겁니다. 됐죠?
됐을까?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마무리.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정규 분포 들어갑니다. 지울게요. 자, 드디어 이제 정규 분포로 들어왔어. 지금 통계 전체에 통계 우리가 배운 전체 과정에서 대략 한 3분의 1 좀 넘게 2분의 1 좀 안 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절반 좀 안 되는 곳까지 현재 배운 상태야. 오늘 이제 배우고 나면 절반쯤 배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 자, 있잖아요. 통계는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요. 통계가 1부, 2부로 나뉘거든요. 통계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크게 두 축으로. 1부가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 이항 분포, 연속적 확률 분포. 얘네들이 1부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달라져요. 목표가 바뀌어요. 1부에서의 학습 목표는 뭐였냐면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기서도 교육 과정에서 빠지긴 했으나 원래 목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얘를 구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얘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쭉 이렇게 할 거고. 자, 이제 2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네 이제 이거 배우고 구할 줄 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구할 줄 알지? 이제 이거 구하는 건 안 물어볼게 이럽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은 그냥 알려줘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라는 거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정규 분포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약자거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정규적인 이런 뜻이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고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에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분산이야. 얘가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이야. 분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규 분포에서는 얘네를 알려준다고. 그냥 평균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알려줘. 그러면 이 단원에서의 목적은 뭐가 될까 이거지. 목적이 뭔가 바뀌었잖아. 아까는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여기서는 뭐가 목적이냐? 여기서는 확률을 구함이 목적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규 분포에서는 이제부터는 평균 분산 내가 줄게. 얘들아 확률 좀 구해줄래? 이게 정규 분포의 목적이에요.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선생님 확률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제부터 정규 분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너무 애매한 데다 적었네. 여기다 적자. 자, 정규 분포. 쓰기는 이렇게 쓸 거야. 자, 정규 분포라는 거는요. 그냥 이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있죠? PDF.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도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똑같이 연속 확률 변수고 FX가 되게 지랄맞게 생겼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보여줄게. 참고로 나는 외우고 있지 않아. 이거 못 외웠어요. 외울 필요가 한 번 없어서. 거기 보세요, 여러분. 298쪽에 맨 위에 이상하게 생긴 함수 있죠. 겁나 이상하게 생겼죠. 거기 보면 자연상수 2도 등장해요. 거기 2도 있어. 2 있잖아. 2. 봐봐, 잘 봐봐. 2가 있어. 2라는 애가 있어. 이게 있어. 2. 자연상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미적분 가서 배워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는 거야, 함수에.
아주 지랄맞게 생겼어요. 얘가 매우 매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를 알 필요는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한 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뭐 종 모양이라고 보통 하는데 종 모양보다는 모자 모양 같기는 한데 그죠? 종 모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그려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이 센터 있죠. 정 가운데가 항상 n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대칭입니다. 이렇게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규 분포는 뭐냐면 정규 분포는 평균 주변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저기 바깥으로 갈수록 애들이 적어져. 분포가. 이렇게 생기면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정확히 이거면 정규 분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데이터들의 분포가 평균 주변에 많이 모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적게 모여서 이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예쁘게 분포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선의 함수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평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평균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게 F니까 정규 확률 밀도 함수니까 자 목적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확률을 구하는 거? 확률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단원에서 나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참고로 얘는 무한대로 쭉 갑니다. 네, 무한대로 이거 정의역이 음의 무한대에서 그냥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자, 요거를 구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이 단원에서의 목적은 요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쯤 한 A가 있고요. 이쯤 B가 있어서 너희는 이 넓이를 구해내야만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얘를 무슨 수로 적분을 할 거냐고. 정적분을 해야지 구해지는 거 아니야. 참고로 이 곡선의 이름은 가우스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우스가 여기 또 나와요. 미치는 진짜 이상한 분이죠. 이게 뭐 아무데나 막 등장해. 이거 또 가우스야. 가우스가 만들었나 봐. 가우스 곡선이에요, 이게. 가우스가 만든 곡선이거든요. 가우스가 야 얘들아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해. 함수는 요 따위로 생겼어. 자 너희가 이거 적분해서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우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적분해. 적분 나 못하는데. 나 못해 못 구해.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고 뻗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우스가 야 내가 함수도 알려줬으니까 너네 이거 적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하겠다고 지랄이야. 좋아 그러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래서 얘가 이 함수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너희는 치환만 할래? 너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준화라는 걸 하라고 해요.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치환이에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요. 분모에는 표준 편차를 놓고 분자에 별량 빼기 평균을 넣어요.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치환을 하래. 갑자기 일단 그렇다고. 얘가 야 너네 좋아 이거 넓이 못 구하겠지? 내가 도와줄게. 표준화만 해. 표준화가 뭔데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 걔를 Z라고 놓으면 돼. 이게 표준화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얘들아 X의 평균이 M이고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는 전제가 있는데 얘 가지고 내가 평균을 내잖아요. Z의 평균 내잖아요. 그러면 항상 0이 나와요. 늘 항상 0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 수 있거든. 표준합은 여기요?
그것도 말이 된다. 그것도 말이 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나중에 오늘은 이것까지 하면 너희가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해줄 거야. 그 다음에 z에다가 표준 편차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또 신기하게 항상 1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도 정규 분포를 그려요. 그래서 z는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이걸 따르게 돼요.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너도 정규 분포야. 그래서 그래프가 바뀌어요. 그래프가 바뀌거든. 이렇게 생긴 곡선에서 이렇게 생긴 곡선으로 바뀌거든요. 아니 선생님,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함수식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GZ라고 해볼게. GZ라고 하면 얘 함수식이 바뀌는데 훨씬 간단하게 바뀝니다. 함수식이. 아까 얘 되게 지랄 맞았죠? 얘보다는 간단하게 바뀌어요. 책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돼요. 간단하게 바뀌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는 그러면 가운데는 당연히 얼마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얼마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얘 가운데 이제 0이 됩니다. 왜?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 얘랑 모양이 거의 비슷하나 좀 달라요. 함수식이 달라졌으니까 얘를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그러면 요 A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치환을 했으니까 문자가 바뀌었으니까 A를 여기다 넣으면 A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눴을 때 새로 구해진 값이 여점 찍힙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표기할게. 얘들아 이거 괜찮겠어? Z값인데 여기에다 A 넣었다는 뜻이야. 계산은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B를 표준화해서 또 한 이쯤 찍히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이제 너희가 구하세요 라는 거야. 야 함수 좀 간단해졌으니까 이제 이건 표준한 다음에 너네가 구해라고 가우스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락 킹 받죠. 왜냐면 아니 얘는 나는 뭐 저것도 못 나 이것도 적분 못 하겠다고. 아무리 간단해졌어도 적분을 못 하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라고 말하는 거야. 난 적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가우스가 진짜 열을 받았어. 이번에 진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표준해. 내가 함수도 간단하게 줬는데 왜 못해? 그러더니 도저히 못 찾겠다. 가우스가 드디어 알았어. 내가 전부 다 계산해 줄게. 싹 다 계산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얘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계산해서 예를 들어 2가 나왔다 가정해볼게. 그럼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Z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 확률을 내가 계산을 해 놓을 테니 너네는 그냥 계산한 거 갖다가 쓰렴. 계산을 해 놓을게. 그거 그냥 베껴서 써 라고 말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책 맨 뒤를 피세요. 이 책 맨 뒤를 펴버릴래?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거 보이세요? 표준 정규 분포 표 보이시죠? 이게 가우스가 이 짓을 한 거야. 야, 내가 계산 다 해줄게. 표를 그려버렸어. 이걸 그려놓고 너희 보고 그냥 요거 보고 답해라 이러는 거예요. 안 보여? 옆에 친구랑 같이 봐. 그렇게 생긴 표를 준 거야. 거기 맨 위에 그림 좀 보실래요? 맨 위에 그림 좀 볼래요? 자, 이 맨 위에 그림 있죠? 맨 위에 그림 책에 그 그림 보시면 이 표는요 어느 부분의 넓이를 알려주는 거냐면 0부터 거기 Z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부터 이 오른쪽까지의 넓이를
값을 아예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다.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다면 그 표에서 왼쪽 Z 까맣게 칠해진 숫자 있죠? 1을 찾으세요. 1.0을 찾으세요. 1.0 찾았어? 왼쪽. 그 다음에 위에는 그 뒤에 붙은 소수점이에요. 0.00을 찾으세요. 그래서 크로스해서 만나는 곳 찾았더니 0.3413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바로 요 확률이라는 거야. 너희가 이거 한번 찾아볼래? 이건 얼마라고 돼 있어? 0에서 2까지 찾아봐. 0.4772요. 찾을 수 있어? 0.4772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를 그려놓고 야 이거 내가 알려줄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가 궁금하다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1하고 2. 그렇지.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자 0부터 오른쪽 넓이를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는 얘랑 같지 않겠어? 이러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0에서 1까지 넓이랑 똑같을 건데 이렇게 알아내라는 거예요. 0에서 2까지의 넓이는 얘랑 같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0.3413 더하기 0.4772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다. 확률을 이렇게 구하거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적분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끝난다? 표준화만 하면 표준화를 해. 표준화를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뭐에서 뭐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보고 표를 통해서 넓이를 찾아서 답을 해줘라 이거예요. 이게 정규분포의 풀 스토리예요. 풀 스토리. 자, 이 왜 우리가 통계가 공부하기가 어렵냐?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아까 그 페이지 보실래요? 정규분포 처음 시작하는 곳 한번 보세요. 야, 그 텍스트를 너가 읽어. 이게 봐봐, 이게 뭐 이 개념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거를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읽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단어는 개념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단 개념에 접근을 일단 하고 나면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개념의 끝이에요. 정규문법이에요.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는 자 normal distribution n 정규문법 평균 분산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선 뭐 5에서 10까지의 평균을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목적이니까. 그럼 너희는 볼 거 없이 표준화를 바로 하는 거야. 표준화를 해. 각각을 표준화해서 여기다 적어. Z의 범위로 써. 그 다음에 표를 봐. 그림 그리고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줘야 돼. 표를 보고 아 이거 넓이가 얼마구나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이 단원이야. 자 아직 실체가 안 잡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일단 여기 앞부분은 나중에 해야 돼. 개념 미팅 3번부터 합니다. 311쪽이에요. 311쪽에 개념 미팅 3번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보여줄게. 사진은 잠시 후에 찍으셔도 돼요.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개념 미팅 3번을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그대로 따라해주면 좋겠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랬지?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150 표준 편차는 2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평균 153. 103이야? 평균 153
표준편차 2 그러면 2의 제곱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x 물결 요거 꼭 해줘야 돼요. x 물결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정규 분포 뭐시기를 따른다 이 뜻이라고 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x 그러니까 한 대 무게가 150 이상 15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가 구해야 되는 것은 150 이상 151이요. 151이에요? 151 이상 또 얼마야? 154. 1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가 되는 건데 얘들아 이것 좀 지켜줘. 네. 적을 때 요 x가 뭔지를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좀 해주세요. 휴대전화 한 대 무게죠? 맞죠? 거기 그렇잖아 무게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무게 이 정도만 써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 가잖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약간 어려워지거든요. 가면 확률 변수를 쓱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무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지랄지랄 하다가 마지막에 자 그럼 키는 얼마야 이래요. 네, 그러거든요. 자 얘들아 시험 점수가 뭐 어떻게 뭐 평균이야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몇 명이야 이래요.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 확률 변수가 중간에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 노테이션 안 해놓으면 확률 변수 바뀌는 거 눈치를 아예 못 채요. 못 채서 틀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꼭 요거 중요해. 항상 이렇게 노테이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요거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됐어. 이거 됐고 나는 뭐만 한다? 표준화만 할 거야. 여기다 표준화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 표준편차분의 표준편차 분의 별량 마이너스 별량 빼기 평균. 154. 요게 표준화 공식이거든. 요대로 각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P 가운데 Z 그냥 쓰시고요. 자, 151을 X자리에다 넣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54를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 2분의 1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그리고 이것도 약속 좀 지켜줄래? 제발 부탁인데 표준정규분포 곡선은 그리세요. 얘를 꼭 그리기를 추천해. 너희가 정말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초보 때는 이거 무조건 그려야 돼. 안 그리면 잘 틀려. 꼭 그리세요. 꼭 그리세요. 약속해줘. 얘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여기보다 요쯤 있겠지? 이렇게. 그죠? 2분의 1은 0.5죠? 0.5는 한 요쯤 있겠지? 이렇게 하고서 요 넓이를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표를 딱 보니까 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0.5일 때가 얼마래요? 0.1915. 0.5일 때가 얘가 0.1915. 0에서 1까지는 얼마래요? 0.3. 그럼 여기가 0.3414. 13. 시어가 괜찮네? 된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정답이에요. 겁나 쉽죠? 요 두 개 더하면 돼. 더하는 거 어때? 더하는 건 너네가 해. 5.28이요. 오케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이 단원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618의 1번 해볼게. 여기 다 하시면 되거든요.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거든요. 여기 다 찍어 놓으시고 618의 1, 2번, 619, 620까지 다 풀어볼까요, 한번?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는데 뭐야? 뭐 이거 쉽게 풀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표준화하면 그냥 풀려요.
이 통계가 선생님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선생님 어릴 때도 난 어릴 때 정규 공부가 난 되게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웠어. 왜냐면 그러니까 나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나가지고. 그냥 나는 어려웠어 그냥 정규 공부 너무 어려워. 선생님 설명도 어렵고 책 봐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려워 죽겠는데 문제를 딱 푸는데 문제는 풀리는 거야.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답이 나와. 뭐 그냥 표준할 때 답이 나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이 나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 나 통계 잘 못하는 것 같아. 정규부도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답은 나와. 막 이래요. 여기가 그래요. 왜냐면 표준화만 하면은 그냥 넓이가 구해지니까 왠지 모르는데 답이 나오네.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 대신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만 잘 따라줘. 시험 점수의 평균이 500점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500 표준 편차가 25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선생님 근데 왜 25에 625라고 안 쓰고 왜 이렇게 써요? 표준 편차를 자꾸 사용하니까 일부러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표준 편차라고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건 남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노테이션을 해달라고 했죠? 이게 뭐죠? 점수, 시험 점수 이렇게 딱 해놓고 475 이상 500점 이하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표준화부터 해. 표준화부터. 처음에 익숙치 않으니까 공식을 쓰는데 나중에는 공식 안 쓸 거예요. 25분의 x 빼기 평균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475부터 집어넣어. 지원아 괜찮아? 응? 안 괜찮아? 편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지원아 여기 475 넣으면 이거 얼마 돼? 요 x 자리에다가 475를 여기다 별량 자리에 475를 넣는 거야. 이거 분자가 얼마야? 그럼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500 아닌데? 550이죠? 550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 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50이니까 25로 나누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 그려줘. 한 번만 그려. 요거 표준 정규 분포니까는 Z라고 적으셔야 돼요. Z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원아 가운데는 얼마? 0이라고 배웠어.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넓이를 구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표를 봐야겠지? 표에서 0에서 1까지 확률 보이세요? 얼마나 지원아? 그게 이 부분인 거 알겠어? 0에서 1. 그럼 이 부분은 넓이가 얼마인 거예요? Z가 2인 거. 그게 얼마예요? 0.477.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0.3413에다가 0.477이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림이 되지? 어디까지 풀었어? 다 풀었어? 다? 하나만 풀었어? 너무 여유있길래 다 푼 줄 알았잖아. 그 밑에도 이제 다 풀어보시면 돼. 다 했어? 이거 620번에서 620번 620번만 살짝 이내 걸리고 나머지는 괜찮죠? 치여기는 되고 있어? 시연이 다 했어? 620번까지 했어? 다 해보니까 밑에 손을 왜 놔? 이거 해봐. 안 어려워. 잘했어. 답 낸 거야 이거?
지율이 됐니? 620 하고 있어요. 620번 별거 아니야. 자, 너희가 뭐 때문에 약간 고민스러운지는 내가 알아. 왜 그런지 아니까 선생님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x는 따른다 m 1제곱. 자, 620번 같이 할게요. 620번. 자, 반응 시간이 2.98 미만일 확률. 자, 얘는 반응 시간이야. 반응 시간 이렇게 쓸게. 반응 시간. 이렇게 써놓는 거야. 항상 이렇게 써놓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2. 얼마? 9. 3이요. 2.93 미만일 확률.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물어봤더라? 서연이가 물어봤듯이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아무튼 2.93 미만일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표준화 먼저 해야지요. 표준화 할게요. 자, P Z가 작다. 그럼 이거 표준화 어떻게 돼? 1분의 2.93 빼기 M. 이게 표준화죠. 표준화 공식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냥 지금. 괜찮지? 오케이.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래? 0.1003이 됐다는 건데, 자, 그림을 그려볼게. 아니, 이게 여기 표에서 아무리 찾아도 얘가 없잖아. 표에서 찾아, 이게 표에 같은 값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야. 왜 그러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얘를 잠시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보다 작은 확률이 이렇다면 아마도 알파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어야만 한다는 건 인지가 다들 되시나? 왜냐하면 요 절반이 넓이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요. 절반 0.5예요. 절반은 항상 0.5입니다. 그치? 근데 누군가보다 작을 확률이 0.1 얼마니까 알파는 여기 왼쪽 어딘가 있어야 정상이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요 넓이를 알려준 거죠? 요 넓이가 0.1003이라고 알려줬는데 표에 없어.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어요. 이 넓이는 표에 절대 안 나와요. 표에는 항상 어디에 나오냐면 요 안쪽이 나오는 거죠. 요 안쪽 넓이가 표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0.5에서 얘를 빼야 됩니다. 0.5에서 빼기 0.1003을 하셔야 요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게 0.3997이 이 넓이가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이 넓이가. 그래서 표에서 찾았더니 알파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1.28이요. 표에서 찾았더니 1.28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1.28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음수죠. 그러니까 요쪽에가 1.28 있을 때 넓이가 0에서 1.28까지 넓이가 이거란 얘기니까 거꾸로 왔잖아. 그럼 음수로 써줘야지. 표에서 찾아가지고 음수로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따라서 2.93 빼기 m이 적어야 이렇게 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자, 아직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있잖아. 근데요, 사실은 말이야. 오케이? 사실은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준화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맨날 하는 짓이야. 똑같이 하는 짓인데 이
정규분포가 뭐냐면 표준화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계속 쓰고 있잖아요. 표준화 공식. 근데 표준화는 실제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 표준화라는 거는 표준화 공식 시그마 x 빼기 m z 이거 요 공식을 실제로 이거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잘 사용 안 하는 뭐랄까 계산을 거의 안 해요. 계산을 거의 안 합니다. 이거 안 한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자. 표준화했더니 2가 된 거죠? 표준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 그치? 내가 표준화를 해서 자 표준화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2가 됐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 됐다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별량에서 편차를 뺐더니 표준 편차의 2배가 됐다는 뜻이야. 그럴 때 표준화 수치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표준화를 했는데 3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별량, 여기 주어진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표준 편차의 3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남느냐 부족하느냐인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부족하냐 혹은 몇 배만큼 남느냐가 표준화 수치야.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내가 표준화를 했는데 표준화를 했어요. 자 표준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k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이건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하면 x 빼기 m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시그마가 됐다는 거. 시그마의 마이너스 1배인 거야. 즉 평균보다 시그마 표준 편차만큼 덜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표준화 공식에다 막 집어넣어서 풀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눈으로 바로 읽는 거예요.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걸 이해하고 푸시면. 적어도 선생님 어릴 때 이런 거 이해 못하고 풀었어. 그래서 그냥 계속 난 정규분포 너무 싫어,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아니더라. 봐봐. 151이야. 평균이 153이야. 빼봐. 마이너스 2면 표준 편차의 마이너스 1배 맞죠?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만 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빼봐. 1인데 표준 편차의 절반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475에서 500을 빼봐. 마이너스 25면 표준 편차의 마이너스 1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고 50이니까 표준 편차의 2배여서 2라고. 공식을 안 쓴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너희들한테 과제를 낼 거 아니야. 너희가 좀 문제를 좀 풀어올 텐데 풀어올 때 이거 생각하면서 푸시는 거랑 여전히 또 몰라고 공식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푸는 거랑 큰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가면 커요 차이가. 알겠지?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311초까지 해올 거예요. 요거 얘기 안 했다.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줘. 308쪽, 309쪽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설명 안 했거든요. 일단 311쪽까지 과제는 311쪽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311쪽까지 과제 많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